한 여성이 방송국 기자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기자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남편 집에서 도망 나온 지 2개월이 되었는데 남편이 지금 있는 곳을 알아내서 쫓아왔다고 합니다. 기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카메라맨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침실 머리맡에 칼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에게 전화한 진희는 공포에 질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남편이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꽂아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편만을 들어서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죽이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냐며 물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보고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오래요. 진희는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이 이런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1개월이 채 안 되었고 한참 신혼 기분에 들떠 있어야 할 신혼부부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6세.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진희를 몰아세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41세 모건층이었습니다. 현장 공사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었고 가끔 현장에 일이 없으면 집에서 쉬어야 할 정도로 돈벌이가 힘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그녀의 임대아파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삿대질하고 소리 지릅니다. 뭘 넣었다고 기자까지 부르고 자리야? 진희는 남편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재빨리 기자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일이 나오지 못해? 남편은 기자 뒤에 숨은 진희를 끄집어내려 기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기자가 남편을 안정시킨 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장 불러오라며 큰 소리칩니다. 뒤에 있던 진희는 기자에게 얼마 전 경찰도 불러봤는데 가족 일이니까 가족끼리 해결하라면서 둘러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몸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아들 뒤에 있던 시어머니는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의 거동이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왼손으로 굽어진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다리를 짚으며 몇 발자국 걸어왔습니다. 내 몸이 이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결혼을 8번이나 했냐니요.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고. 진희는 기자 뒤에 숨어
고개만 살짝 내밀고 있습니다. 진이는 단골집 미용실 사장의 권유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받은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혼기가 차서 만난 지 2달 만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이는 현 남편 모건칭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모건칭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진이의 8번째 남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손님은 격한 말투로 사기꾼년이 여기서도 천연살 냈구만. 손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진이 집이나 마을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거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모자는 다음날 진이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진이가 살았던 어촌 마을에 어렵게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집 위치를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진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었나요? 건층을 한번 올려다보는 노인은 그 16살에 애 낳았다는 말인가? 건층과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애를 낳다뇨? 그거 어렸을 때 애를 낳고 집에다 버려놓고 도망갔었지. 동네가 한참 시끄러웠었지. 두 사람은 진이가 16세 때 애를 낳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애가 커서 아마 애를 낳았지. 손녀를 봤을 거야. 손녀는 또 뭔가요? 진이가 16살 때 낳았던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진이 나이가 36세이니 딸도 어느덧 2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진이가 할머니가 된 거지. 남편 모건친과 어머니는 재혼인 것에 대한 사실만 확인하러 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조용히 담벼락 모서리로 돌아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이 집에 도착 후 그녀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에게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번 혼사를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모건칭은 부인 진이에게 결혼 지참금 4,8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모건칭과 어머니가 시골에서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건칭은 결혼 지참금을 모으기 위해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사입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입니다. 평생 이 순간 결혼만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도 취소하고 결혼 지참금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건친과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사실을 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8번 했다는 게 사실이야? 모건칭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오늘 당신 집에 갔다 왔어. 당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왔다고.
당신이 16살 때 초원에서 애도 낳고 그 뒤로 19살 때 애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한 것도 다 알고 세 번째로 도강면에 주씨하고 결혼하고 네 번째 안에 주연면에 이교복이하고 결혼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지참금 수천만 원 챙겨가지고 몇 달 살다가 도망갔다면서. 그리고 내가 여덟 번째야? 평생을 숨기고 잘 살 줄 알았어? 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이의 당돌한 태도에 두 보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은 해야겠는데 차마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인을 무르고 싶으니 당장 결혼 지참금 4,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이는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뭐 알고 말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별 문제 없을걸?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10조 당사자가 지불한 결혼 지참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0조 1항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조 2항 쌍방이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10조 3항 혼인 전 지급하여 지급인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중국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측에 신부를 키워주신 감사의 뜻으로 지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진이가 시집오고 얼마 후 매일 늦잠 자는 며느리를 푹 잘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깨우지 않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이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밥도 안 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나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점심을 먹었습니다. 삼시세끼 식사 준비며 설거지는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싫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냐며 아들의 등을 때리면서 낄낄대며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임신이냐며 어머니에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임신은 본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매일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한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동거, 같이 살고 있으니 남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동안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모건층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아낸 것이 위법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야 아들이 다시 장가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을까요?